겨울이 옷자락을 두고 떠난 3월의 어느 날, 이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바로 택시. 승객 한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오늘 보통의 존재의 주인공은 매일 평창 구석구석을 누비며 승객들을 만나는 택시 운전사 전재구 씨입니다. 서울도 터키를 한던 뉴욕 정신없이 내 맘대로 드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살고 있는 택시기사 전재구라고 합니다. 조심해 날 꽉 잡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보여줄게 I'm so fast Mr.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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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즉시 따라올 수 있겠니 Mr.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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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즉시 반짝반짝 빛나지 난 그래 슈퍼토닉 앤 하이퍼토닉 기회는 지금뿐 You take me 짜릿해 Mr.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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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즉시 Sorry 간단히 날 잡을 수는 없어 고요한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는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어김없이 가장 먼저 평창의 거리를 깨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택시 운전사 전재구 씨입니다. 사실 택시 운전사는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라는데요. 하지만 재구 씨는 스스로 게을러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자기 자신과 출근 시간을 오전 5시 30분 전으로 약속하고 매일 지켜오고 있답니다. 95년도 4월 달부터 했으니까 올해로 30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보통 5시에서 5시 반 퇴근은 보통 9시 뉴스는 집에 가서 보려고. 그게 오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군 단위 지역의 택시 기사들은 그렇게 고객님들 찾아서 다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시간하고 근무하는 시간하고는 약간 또 개념이 달라요. 근무 시간은 길지만 운행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기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대기 시간이 좀 더 긴 날도 있다는군요. 아침에 고차가 전화 왔어 받으러 갔는데 인천 가는 거를 오늘? 조금 전에 그 인천까지 얼마냐 원래 42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랬더니까 37만 원이 가지. 그리고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일단 와보래 그래요. 고민되는 가격이네. 그 가게는 갔는데 안 나타났으니까 올라갔지. 고민되는 가격이. 그 복불복 뭐 아싸 이러면서 갔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아쉽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늘 있는 일이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부산도 갈 수도 있고 통영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리거든요.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승객들이 필요할 때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요. 그 까닭에 가장 반가운 건 전화벨 소리랍니다. 네, 택시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시동을 걸고 오늘의 첫 손님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택시 운전 경력 30년에 무사고 경력 30년을 자랑하는 베테랑 운전사 재구 씨. 운전하며 음악도 라디오도 듣지 않는 것이 자랑스러운 경력을 이룬 비결이라는데요. 그만큼 오롯이 운전에만 집중하며 손님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미일 여기시죠? 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늦었어요. 하도 다시 전화했죠. 아, 다시 전화하셨어요? 하도 늦어가지고 이거 아직 올 시간 지났는데 안 온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 있잖아요. 내가 먼저 고객님들 맑은 모습을 보이면 고객도 밝아지거든요. 제가 고객님들인데 먼저 웃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고객도 편해할 거 당연하잖아요. 막 짜증스럽다든가 아니면 인상 찌그러진 인상 보인다 그러면 고객 불편한 거 당연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재구 씨. 이 직업의 매력 포인트랍니다. 저희 제가- 부대에도 몇 번 올라오시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죠. 아저씨가 이 자리에서 30년,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아마 자네들 태어나기도 전에 자네들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부터 택시를 했던 얘기지? 저희가 지금 상병인데 일병 때 휴가 나갈 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요? 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시내 들렸다가 가시는 이런. 진구 네. 들리는 이유는 그 뼈해장국 먹으려고. 아, 뼈 해장국이요? 뼈해장국 먹고 이제 휴가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라는 식당. 아, 알아요. 그 집 잘해요. 평창에서만 택시 운전사로 일한 지 29년. 시간들이 모여 경험이 되고 경험은 지혜로 자리 잡아 이젠 자칭 타칭 평창의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통한다는데요. 그렇기에 평창 곳곳의 관광지는 물론 알려지지 않은 볼거리와 맛집까지 모두 다 재구 씨 머릿속 안에 있답니다. 분주한 오전을 보내고 어디론가 향하는 재구 씨. 점심을 먹기 위해 매일 들른다는 재구 씨의 집이랍니다.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아니 다양한 물건으로 빼곡히 채워진 재구 씨의 안식처. 벽면마다 눈둘 곳이 한가득인데요. 무언가 보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모아놓은 기념품들과 인형들입니다.
한편 베란다에는 재구 씨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또 한가득인데요. 모처럼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여가를 즐기러 떠난답니다. 재구 씨만의 맛있는 점심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해 먹어요. 먹는데 뭐 집에 와서 내 손으로 이렇게 끓여 직접 화기를 이용해서 끓여서 먹자. 뭐 사 먹는다든가 지루하잖아요. 질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돌아가면서 식당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저는 한 끼는 집에서 편하게 먹어보자. 그날 오후 재구 씨의 택시가 진부역으로 향했습니다. 재구 씨의 또 다른 업무, 관광 택시 운전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타 지역 손님들이 관광 택시를 예약하면 기사가 이동은 물론 관광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기 때문에 평창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하고 있답니다. 매번 역사까지 들어가 손님을 맞이한다는 재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평창의 1호 관광택시 운전사라는 자부심을 싣고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 차는 고객님들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저랑 헤어질 때까지 이 6시간을 이제 같이 다닐 건데 네. 그 도중에 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단 1도 참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평창 관광택시의 여행 코스는 총 6가지. 월정사 전나무 숲길부터 잘 알려진 양떼목장, 그리고 영화 촬영지와 600마지기 등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는데요. 오늘 재구 씨가 손님들과 함께 향하는 첫 번째 코스는 바로 평창의 대표 관광지 목장입니다. 하늘 가까운 곳에 목장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예전에는 이게 한일 목장이었었어요. 한일. 네. 2018년 올림픽 하면서요. 그때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관광 목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한일 목장하고 하늘 목장하고 두 개를 딱 했을 때 사람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게 하늘 목장이 더 쉽잖아요. 그래서 하늘 목장으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그 전에만 해도 여기가 그 근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도 있었어요. 학교가. 워낙 오지다 보니 분교를 만들었어요. 그 분교 이름이 삼한분교라고 있었거든요. 삼양목장, 한일목장 합쳐서 앞에 자만 딱 삼한분교가 있었어요. 그 30년 전에 제가 택시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그때는 관광목장이 아니고 목축업이었거든요. 근데 안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모자라서요. 그 바깥에서 그 대형 버스, 출퇴근 버스가 있었어요. 목장으로 향하는 길, 재구 씨의 입에서 평창 토박이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어느새 손님들은 대관령에 몸과 마음이 다 있습니다. 택시 관광의 묘미 중 하나는 원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정차할 수 있다는 것. 주어진 시간 내에서 손님들에게 평창의 매력을 선물하고 싶은 재구 씨의 걸음이 바빠집니다.
여기가 눈이 오면 5월달에도 눈이 종종 매 5월달에 눈이 5월달에도 눈이 종종 와요. 5월이면 완전 봄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한 3m, 4m씩 쌓일 때 있어요. 그 정도 한 2m 3이 되나? 평지에 그 사람들 기준 삼고 있는 마을에서 1m 왔다 그러면 여기는 2m가 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내 키. 2m가 온 눈을 치워갖고 옆에서 쌓아놓으면 그게 4m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쁘긴 정말 예쁘네. 그렇게 재구 씨가 사랑한 평창이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곳으로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재구 씨이기에 관광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이 재구 씨에게도 큰 행복이라는데요. 이것이 높은 재예약률을 이끈 영업 비결이기도 하다네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행 오시는 손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마음이 다 오픈된 마음이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거든요. 고객이 즐거우면 저도 뭔가 하나 더 주고 싶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반드시 또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아 내가 가는 길이 나름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손님들의 관광을 마치고 한적한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재구 씨. 신발까지 갈아 신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바로 이곳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만날 수 있는 곳.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예약이 없는 날이나 갑작스레 여유가 생기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는 재구 씨. 언제 와도 재구 씨를 포근히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는데요. 남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아지트 같은 곳이랍니다.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거든요. 그걸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힐링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일하다가도 갈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해먹 하나 들고 가서 걸어놓고 거기서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저의 자유로움, 택시라는 직업을 가진 그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저는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진 않지만 시끄럽지도 않은 재구 씨 일상에 나긋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간. 재구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날아오릅니다. 다음 날, 보통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기로 했다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감추고 무심히 손님을 기다리는 재구 씨. 드디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둔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시군요. 네네네. 저는 이번 봄 캐럴의 주인공은 너라 이 봄에 가장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 재구 씨에게 노래 선물을 하기 위해 찾아온 봄날의 햇살 같은 싱어송라이터 둔둔입니다.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왔는데 저는 이 공간에 처음 와보거든요. 평창 관광의 플랫폼, 쉽게 말하면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은 안방 같은 곳이에요. 늘 뭐 여기를 거쳐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일이 없더라도 또 커피 마시러도 들어올 수도 있는 곳이고. 그렇군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이제 노래를 들리고자 왔는데 약간 신청곡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곡인지 혹시
그 알리에 아, 네. 자꾸만 네. 눈물이 나네요. 이런 네네네. 부분을 제가 아, 약간의 사연이 있어가지고 듣고 어떤 싶어서. 사연이 조금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헤어진 여인과의 아이고, 부끄러워. 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다가 그 음악을 올려놨다니까 딱 한 사람이 보고 갔더라고요. 그 헤어진 그분이 그걸 살짝 엿듣고 갔더라고. 그래서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시 듣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바람 같아서 잡을 수가 없어서 멀리서 바라만 보는 내가 바보 같아서 잊으려 하면 더 보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울어야 나의 이 사랑 바라봐 줄까. 그날이 지나고 내일이 다시 지나도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그댈 기다리는 한 사람. 이 사랑 하나로 이 마음 하나로 그대 나 오래도록 기다렸기에 사랑이 아파도 눈물이 자꾸 흘러도 그대라서 행복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아유 참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제 선생님을 남몰래 이제 생각하는 한 분께서 편지를 보내셨다고. 과연 누가 사연을 보내왔을까요? 전재구 기사님께 기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2014년에 저희가 처음 알게 되었으니 딱 올해가 10년이네요. 누군지 짐작 가시나요? 한글로 동물 그리는 작가가 된 진관우입니다. 16살에 평창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기사님의 인생 이야기도 듣고 기사님만의 비밀 드라이브 코스도 데려가 주셨죠. 물줄기를 흐르는 다리를 하나 건너는데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택시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작은 꼬맹이는 그때 이후 기사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기사님처럼 더 널리 좋은 영향력과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2019년 어른이 되고 다시 찾아갔을 때 기사님 핸드폰에 중학생 꼬맹이 여행자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괜스레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마지막 휴가 때 기사님과 함께 보낸 1박 2일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나이를 넘어 분야를 넘어서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멋진 어른으로 삶을 함께 걸어가는 벗으로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님은 제가 아는 가장 멋진 어른, 가장 빛나는 솔로이십니다. 올해도 꼭 평창 찾아갈게요. 그때도 더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들을 함께 나눠봐요. 기사님의 빛나는 삶을 언제나 응원하며 제니의 솔로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필요 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동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오늘부터 난 빛이 나는 솔로 제가 솔로라 그랬잖아요. 그 지인들이 야, 너 이제 외로울 때 되지 않았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외로움은 아직은 난 사치라고 생각해. 언제 이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외로울 시간은 정말로 없어요. 만남 설렘 감동 뒤엔 이별 눈물 후회 그리움 홀로인 게 좋아 난 나다워야 하니까 자유로운 바람처럼 구름 위에 별들처럼 멀리 가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빛이 나는 솔로 제 삶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신 있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살 것인데 제 행복은 지금 이 관광택시 하면서 택시 운전하는 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라요. 빛이 나는 솔로 오늘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채우는 재구 씨의 빛나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